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머니톡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금요일에 신시황을 함께할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PB팀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짝꿍은 변함없이 저스트 두 잇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약간 제가 통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약간 그리워하는 사이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그래도 나름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수는 뭐 그렇게 큰 변동도 없는 상황이었고 네. 주중에 뭐 금토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특히나 특히 좀 대외적인 대내적인 개별 악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 몇 개를 빼고는 네.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매매가 좀 수월했던 것 같고 순환매도 잘 됐던 것 같고 다만 좀 대형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만 특히 개인들이 이번 주는 좀 괜찮았지 않나. 현장에서는 그렇게. 네. 저는 이번 주장이 어려웠나요? 지수는 뭐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종목들이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없죠. 네. 이 종목이 잠깐 올라갔다가 뭐 빠지진 않아요. 또. 맞아요. 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올라가는 폭도 그렇고 네. 내려갈 때도 뭐 살려고 빠지면 살려고 그죠? 하는데 빠지지도 않고 네. 고만고만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서 좀 지치는 장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번 주 컨셉을 약간 좀 그 모멘텀 트레이딩,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2차 전지 소재 장비도 뭐 사실 모멘텀들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대체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도 그랬었고, 네. 그리고 몇몇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저는 지난 주 말 오면서 이제 월요일 출근하면서 이번 주는 무조건 일단은 주면 팔고 수익 구간 주면 팔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구간에서 딱 정해놓고 하는 트레이딩을 조금 이제 일정 부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주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업종 지수만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요거를 보시면 사실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제 요거는 볼게요. 요거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네. 코스피 지수인데 뭐 사실 여기서 조금 찔끔이죠. 네, 그렇죠. 빠졌다가 그냥 올라오는 정도,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대형주 단으로 가면 대형주도 뭐 당연히 비슷하게 가겠죠. 근데 그렇죠. 소형주로 가보겠습니다. 중형주는 오히려 조금 사실 지난주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소형주는 사실 조금 더 좋습니다. 소형주는 양봉이 4개 나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확실히 좀 중소형주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특히나 뭐 코스닥 쪽에서도 빠질 때는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등락이 좀 심하긴 했었습니다만 빠질 때도 빠졌지만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모습. 물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속성이 좀 짧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매매하기는 조금은 수월하지 않아.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근데 좀 약간 포트를 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조금은 그 잔고의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오늘 장 주제를 생각보다 안 오르는 장. 근데 생각보다 또 안 떨어지는 장. 그렇죠.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통위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죠. 12월 14일인가요? 그때 이제 FOMC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정책 이벤트가 좀 약화된 상태입니다. 13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죠. 13, 14가 주요 이벤트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 변곡점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3, 14 기준점으로 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지금의 시장 비슷하게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움직일 같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12월 중순 지나고 나면 금투세와 관련된 것들도 좀 윤곽도 나올 거고 대외적인 대내적인 것들이 조금 뭔가 모멘텀이 이제 12월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쯤 되면 이제 조금 시장의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둘씩 부각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벤트. FOMC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촉발제가 되겠죠. 그러면 촉발을 시켜주면 뭔가 시장에서 강하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특정 테마의 업종의 종목들이 확 가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떤 그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환율이 조금
대외적으로는 환율이 좀 이벤트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역외 환율에서 좀 크게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역외 환율에서 한 14원인가가 확 빠져서 시작했었어요. 24원 빠졌을 겁니다. 네, 장 마감을 정기장까지 들어오면 24원 빠졌고 장전 역외 환율이 14원 정도 빠졌어서 오늘은 시장 세게 움직이겠다 했는데 딱 그렇게 움직였던 거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는 또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 주 좀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역외 환율이 팍 튀거나 팍 내리는 거 있으면 그런 날은 시초가에는 좀 세게 붙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들을 좀 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따라올 그런 뭐 물가 지표나 금리 변동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환율에 녹아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장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해보십시오. 네. 장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어제 그 찐시황에서 대략적인 얼개 짜드리면서 큰 틀의 모습은 설명을 드렸거든요. 거기 한 발 더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부연의 설명을 이제 드리려면 우리가 이제 지지난해 장을 보면 돈의 장이었죠. 그렇죠.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돈장. 돈으로 밀어붙인 장이었습니다. 고객 냈다금 65조. 뭘 사도 올라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이었는데 앞으로 오는 장은 돈의 장이 아니에요. 실적의 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해요. 실적의 장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신호가 뭐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신호 자체는 실적일 거고요. 실적인데 돈으로 미는 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으로 확 미는 장이 아니고요. 쭉 은근하게 밀어내는 장입니다. 이게 과거에 보면 그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비교 설명해야 여러분께서 더더욱 이해하기 쉽게 그 시장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차트가 안 나오고 이제 요게 차트를 요거를 제가 지우겠습니다. 요게 지금 차트가 지금 제 걸로 볼까요? 못한 어떤 종목? 종합지수를 월봉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종합지수요? 종합지수를 월봉으로 띄워주시면 지금 길게 한번 그 월봉.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월봉으로 딱 띄워주시면 그 앞선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올라간 대세 상승의 장이 있었습니다. 그쵸. 거기를 한번 딱 마킹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요? 마킹으로? 아니 마킹 아니라 거기 그 표시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시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대략적인 구간에서의 상승률과 흐름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2003년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한 4, 5년 됩니다. 300% 올랐네요. 이때 이제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장이었는데 이때 이제 금융장세였습니다. 이때 시장을 움직였던 게 60조에 달하는 펀드였습니다. 그렇죠. 바이코리아 펀드. 이익 최회장의 바이코리아 펀드를 아시네요. 저도 사실 글로 배웠습니다. 이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돈장이었고요. 그렇죠. 유동성 장세였고요. 금융장세였습니다. 미래에서 인사이트 펀드도 있었고. 뭘 사도 올라갔습니다. 뭘 사도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그 제일 핫했던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때는 네트워크 통신 장비였습니다. 통신 장비. KMW 같은 종목들 이게 한 60배 올라갔고요. 닷컴 버블 이후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2,000원에서 한 4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등등 종목들이 이제 뭘 사도 올라가는 장이었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장이 지금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수가 움직였던 시장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움직였던 섹터들도 비슷하고요. 움직였던 종목 간의 흐름들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였던 장이었고요. 이때 대부분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올랐던 종목이 딱 기억할 때 뭘 생각하시나? LG화학, SK케미칼, 그다음에 조선주 빼먹을 수 없죠. 코로나주는 빼고요. 조선주나 철강주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그때 빅테크 주식들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는 6월에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텀 지나고 나서. 한 텀 지나고 나서 최초에 올라간 거는 성장 섹터의 종목. 선전주 섹터.
LG화학, SK케미칼이 시장을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갔습니다. 2차전지 빼먹을 수 없고 참. 2차전지 뒤에 따라갔습니다. 네. 네, 뒤에 따라갔고 소재주는 뒤에 따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서 게임주가 네. 올라갔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오는 장은 네. 실적 장세이거든요. 그렇죠. 실적 장세는 그 아까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두 번째 상승이 있습니다. 이때가 진짜 많이 가는 장입니다. 두 번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네. 상승 흐름이 진행됐던 요때 그 구간입니다. 네. 이때 종목들이 차화정이 움직였거든요. 차화정 있죠. 현대차가 네. 이 당시에 4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네. 갔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대한유화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포스코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때 당시 자문사 70주. 뭐 그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종목도 네. 있고요. 자문사 70주 네, 있었고요. 이때 뭐냐면 이때는 돈으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었고요. 네. 실적으로 올라가는 맞습니다. 돈도 있었지만 그렇죠.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그렇죠. 네. 거래량 요거는 기억납니다. 거래량 규모를 따져봐도 앞선 장보다 거래가 많지 않아요. 네.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종목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도업종 아까 말씀드렸던 차화정을 비롯한 자문사 70주들이 많이 살았어. 걔네들만 갔어요. 예, 맞아요. 네, 진짜로. 예. 네, 걔네들 빼고는 다 안 갔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소외되기 소외됐던 많이. 이때가 실적 장세거든요. 네. 실적 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이 크지는 않았는데 네. 종목의 상승이 수익률 게임이 네. 엄청났던 맞습니다. 장이었거든요. 저는 지금의 장을 바라볼 때 이 앞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가 움직였던 두 번째 상승 단계에서 시장 흐름이 진행된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고요. 네. 측면의 기본적인 베이스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실적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네.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실적은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회사들이 당연히 주가 네.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네. 그 배경에 투자 심리를 봅니다. 네. 투자 심리가 뭐냐면 돈장에서는 뭘 사도 되는 장에서는 그렇죠. 돈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장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최근에 건설주들도 그렇고 몇몇의 기업 가치에 대한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이따 위메이드도 집중적으로 한번 네. 얘기를 해볼 텐데 관련한 그 성장 섹터의 종목들에 대한 부담을 느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주식은 실적이다. 기업 가치다. 네. 이 마인드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불안할 때. 그렇죠. 그러면 아, 회사의 기업 실적을 한번 볼까? 올해 실적이 어떤 종목이 좋지? 어떤 종목이 저평가지? 네. 이런 걸 많이 따져봅니다. 맞습니다. 주식을 찾을 때. 네. 성장, 그렇죠. 2차전지 성장, 와, 이거 10년 뒤에 이거 이만큼 대박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돈 벌고 있는 회사, 안전한 실제로 회사. 돈 벌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관심도로 사람의 시각이 쫙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 내에서 어떠한 특정 종목이 한번 딱 치고 가면 쭉 따라갑니다. 네. 그럼 특정 종목이 뭐가 따라가느냐? 포스코홀딩스 한번 봐보시죠. 네. 아유 또 이게 제가 사랑하는 종목은 또 제가 과거에 사랑했던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일봉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가고 있죠. 회사의 분위기가.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아, 무거운 주식이야. 안 네, 가. 그죠. 안 가. 아, 맞습니다. 뭐물 찼다며. 저거 지금 홍수에. 25조, 25조짜리 회사. 네. 이거 누가 사? 이거 언제 돈 벌어? 그렇게 생각이 많이 이거 들죠. 네. 뭐가 안 가. 이거 안 가는 종목이야.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언제 이만큼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벌써 40% 났죠 바닥에서. 오늘 보면 야 오늘 같은 장에서 고개 바짝 들었네. 네, 나 갈 거야 라는 측면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원래 실적 장세에서 가치주의 대장주는 포스코예요. 네, 포스코가 항상 그랬죠. 항상 그럽니다. 나 항상 그랬죠. 포스코가 먼저 신호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은 뒤에 따라가죠. 네. 포스코가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움직이는 시점에서 보통 가는 종목들이 보통 그 철강, 뭐 조선, 건설 예전에 이렇게 그 트로이카가 네.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트로이카, 트로이카 진짜.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갔는데, 트로이카. 네. 오랜만에 듣습니다. 트로이카. 네.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 포스코 갈 때는 전후방 산업의 종목들을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네.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 그럼 저는 자동차주도 좀 주요하게 잘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맞습니다.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아직은 바닥권을 기고 있는데 자동차주 한번 보셔야 되고요. 현대차, 현대차. 기아. 사실 대부분의 대형 섹터들이 다 이익을 줄이는 조정들이 다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대 기아만 반등 다음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 기업들이 실적은 다른 업종의 기업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좋죠. 네, 월등히 좋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근데 안 가고 있는 움직임. 저는 이번에 나온 그 그랜저 신형도 네. 괜찮던데요. 저도요. 나름대로. 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팔릴 것 같고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네. 현기차가 1년에 수출한 게 650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이녹 6 있죠. 네. 너무 잘 빠졌습니다. 네. 저 세컨드 카로 산다면 그걸 살까 그거, 합니다. 네. 뭐 차 잘 만들고 있고 수출 잘 되고 있고 네. 상황 좋고 네. 좋습니다. 근데 아직 분위기가 안 잡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분위기를 포스코가 지금 어느 정도 잡아주면.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의 이제 기울기 측면에서 그동안의 금융장세 성격으로 큰 흐름을 한번 만들어줬어요. 네. 돈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네. 이제는 돈으로 밀어붙일 돈이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시장에. 네. 예. 심리도 좀 얼어붙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같이 돈으로 막 밀어가지고 그냥 성장주나 전체 종목이 쫙 올라가는 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선별을 하겠죠. 기업 가치 좋고 저평가돼 있고 실적 좋은 회사들 뭐가 있을까? 라고 판단했을 때 서치하면 몇 종목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 그렇죠. 내후년까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실적이 그렇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차화정 얘기했더니 70주를 딱 얘기했던 게 그 섹터 있는 종목들만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네. 다 간 게 아니고 실적 장세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한 그 움직이는 장 나타날 것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건 그럼 언제 가느냐 그죠. 이거죠. 언제?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얘기를 잠깐 끌어와서 아까 13, 14 이벤트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그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체크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나올까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화면 한번 조정을 한번 해주셔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은 내년에 코스피가 어쨌든 감익, 저랑 이제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게 어차피 내년에 코스피는 감익 보고 있는 거고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 실적이 일단은 감익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바텀 피싱 정도 만약 예를 들어 내년에 적자 나오더라도 뭐 PBR이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바텀 피싱은 되겠지만 이거를 질러서 사는 시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내년에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다시 원천대로 2020년, 21년에 야 이거 뭐 된대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로 올라갔던 그냥 말로 꿈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숫자를 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실적도 중요하지만 올해 대비 내년에 얼마큼 성장할 건데 그리고 내후년 실적은 얼마큼 성장할 건데 거기서 지금 상승폭이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YOY로 성장하는 것들, 그 폭이 예를 들어 내년에 10%, 내후년에는 뭐 20%, 30%씩 성장하는 종목들이 이미 움직이기 사실 시작했거든요. 그런 종목들 찾자, 그런 얘기이신 거죠? 그런 종목들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굉장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안 가고 내가 사지 못했고 관찰만 내가 이거 팔면 이거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종목들만 계속 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장은 우리 황 팀장님 같이 전문가적 요소를 갖춘 분이 굉장히 필요한 장이죠.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에는 그냥 아무거나 샀으면 갔는데 지금부터 선별화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상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의 종목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그 실적 좋은 회사의 가치주들이 먼저 불을 땡기고 나머지의 종목들이 추가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 나머지의 추가 종목은 가벼운 종목은 제가 어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중소형주에 있는 종목들은 설명을 해드렸고 조금은 이제 대형성 종목 중에서 있는 종목 업종에서는 저는 자동차 업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번 이게 기아. 불 받으면 뭐 흐름의 주가 많이 판단하셨겠지만 뭐 2, 3일, 3, 4일이면 바로의 주가 회복 나오는 것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뭐 현대 기아차가 사실 무거운 종목이어도 사실 기아차 작년에 애플카 이슈 엮었을 때 엄청난 변동성을 또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세를 타면 사실 지금 보면 사실 이거 중장기 이평선하고 이격이 좀 사실 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이거 줄이는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차트를 볼 때 저는 이평선 안 보거든요. 안 보세요? 왜냐면 이평선이 주가 분석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평선을 위에다 이고 있으면 이게 그죠? 이 종목 흐려집니다. 이 종목을 빼버려요. 근데 이평선을 빼고 보면 좀 가벼워져 보입니다. 종목 판단의 기준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종목들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평선을 넣어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평선을 딱 끼워서 기아차, 현대차를 보면 지금 아니야. 지금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판단이 네,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흐름의 전환 분명. 이게 바텀 피싱이냐 또는 이제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애들을 이제 애드업 전략 하셨던 그렇죠. 거죠. 그렇게 가느냐? 네. 그건 사실 즉히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바닥에서 사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기아다라고 네. 하면 저는 주봉상에서 일단은 50주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네네. 주봉상에서 50주선이 뚫고 올라가야 좀 공격적으로 더 오히려 사는 네. 구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이게 기아라는 타이틀을 빼고 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은 65,000원이지만 사실 네. 지금 여전히 어쨌든 하락 추세잖아요. 네. 이게 지금 싸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6만 원을 갈지 5만 원을 갈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사는 건 좋다. 주식은 항상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의 선배님 이제 다 임원이 되셨던 저희 센터장님들, 지점장님들 보시면 항상 했던 말은 유연아 지지는 걸 잘해야 된다. 지지는 거야? 네, 손절. 네. 항상 다 그래요. 손절을 잘해야 된다. 손길이라고 하지 않나요? 손길이라고 하죠. 네, 이거 더 오래됐을 거예요. 손길이라고 합니다. 네. 지지는 거 잘하고 손길이 잘해. 손길이 잘 쳐야 된다. 뭐 그런 말 하죠. 근데 저는 그 말에 그거를 사실 이번 올해 여름에 굉장히 좀 많이 결국은 뼈에 새기고 나서야 깨닫게 됐고요. 제가 저만 아무리 좋다고 주식 생각하면 뭐하면 다른 사람도 좋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라면 사실 지금 정도면 일단 많이 떨어졌으니까 살만은 한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이 틀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사서 올라가면 땡큐. 네. 땡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추세 추종자들은 네. 사실 지금 사는 구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다 매물 다 벗겨내고 소화할 거 다 소화하고 네. 오히려 지금 추세 추종자들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를 사실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간 이거 누가 봐도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깔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아가 여기 구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기아라고 봤을 때 지금 내가 이거를 65,000원에 봤던 주식을 네. 여기 와서 77,000원 여기 와서 사라고 하면 야 내가 이거를 65,000원대도 안 샀는데 이걸 7만 원대 사라고? 이게 안 되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의식 구조의 전환 중에 첫 번째가 그거야 네. 됩니다. 다른 주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주식이거든요. 네. 이때 6만 원대 있는 주식하고 7만 원대 주면 완전 다른 주식이거든요. 6만 원대는 기아 1-1이고요. 7만 원대는 1-2입니다. 네. 다른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주식을 살 수 있지. 네. 그거 엊그제 내가 5만 원에 봤던 종목인데 지금 6만 원이야. 네. 못 사지. 못 사죠. 네.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캐릭터가 바뀐 주식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런 관점이 굉장히 조금 장기 투자, 그러니까 바텀 피싱과 연관돼서 이제 가치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좀 약간 추세 추종이라던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관점의 차이다. 이건 서로 틀린 게 아닙니다. 싸우시면 안 그렇죠. 됩니다. 다른 거니까 그 관점을 보시고 통상에 인터넷 카페나 여기저기서 이게 항상 기술적 분석가들과 기본적 분석가들이 이거 싸우는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향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종목을 제가 체크했고요. 네. 제가 중요한 자료에 대한 PPT를 네. 가져왔는데 이 PPT가 지금 전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컴퓨터를 한번 제가 껐다 키는 과정에서 관련한 황 팀장이 이제 한번 시장에 대한 전반의 상황을 한번 체크하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잠시만요. 제 네. 걸로 그러면 네. 제 걸로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삼성 노트북을 쓰거든요. 굉장히 네. 좋습니다, 이거. 근데 오늘 저하고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좋은데요. 삼성전자 안 오를 건가 봅니다. 네. 자, 요거죠, 요거? 준비하시고 요건가요? 그쪽으로 갔네요. 네, 네. 그러면 기술 좋으시네요. 네, 그럼요. 제가 네. 기술자거든요. 그럼 앞으로 좀 당겨 주시죠. 아니 뒤로. 어떤 거? 제가 요 좀 더 뒤로. 여기서 포스코부터. 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제가 가치주 대장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가치주 대장. 네. 흐름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볼 때 이제 전 고점 부분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최근 진행되는 형태이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월요일째 한 번 더 치면 사람들이 다 부각되는 형태로. 박스 뚫었네. 가네. 저항 뚫었네. 가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 쫓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한번 화면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까 잠깐 황 팀장하고 얘기를 했고요. 12월 13일, 14일 이벤트가 있는 시점까지의 지수는 왔다 갔다 대꼬박고 타면서 등락 과정에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제 큰 틀에서 시장의 전반의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그 움직이는 실적에 대한 종목들의 형태를 말씀드렸으면,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최근 상황 12월 중순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림에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주요하게 많이 보는 것은 6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60일 이동 평균선이 추세선이고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60일이 이제 분기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60일 전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주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다음 주 후반부에서부터는 상향으로 기울기의 각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21일 이동 평균선은 20일 전 주가가 바로 쫓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다다음 주 정도는 옆으로 눕습니다. 21일 평균선. 그리고 나서 그 이벤트 이후에 주가 올라가면 요 그려진, 제가 추가로 그려진 그림의 완성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죠. 그 근거에 대한 원달러거든요. 환율. 그죠? 환율은 지금 추세 하락이죠. 환율인데 환율이 그냥 꺾이는 법은 없습니다. 환율이 시장에서 굉장히 그 예측 영역이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환율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연말에 술 내고 물량에 대한 이제 입금되는 자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 특히 그 12월 중순 이후에 가게 되면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 1,430원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1,300원까지 늘어났거든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되게 되면 리바운딩이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안 나올 수는 없죠.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한번 환율 차트를 길게 크게 봐볼까요? 왜냐면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원달러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투기 세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리바운딩의 과정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리바운딩의 과정이 다음 주 중반 이후에 흐름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정체되고 조금 하락하는 과정,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이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전체 그 12월 중순 이후에 시장 상황이 좀 개선되는, 그리고 그때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전체 분위기로 만들어가면서 시장의 모습은 지수의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칼코마니로 나오겠다. 그렇죠. 거죠? 그렇죠. 데칼코마니. 지난주에 했던 얘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실적 장세 도래하면 그 해당 종목들의 이제 실적이 연말로 가면서 내년도 실적치에 대한 기대치들이 이제 전망치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올해 이만큼 장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만큼의 장사를 더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럼 요게 부각이 되면서 그 종목들도 한 번 더 이제부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과 비교하면서 한국 주식은 공부하는 대로 잘 안 된다. 어렵죠, 저는. 근데 내년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부하는 대로 실적에 대한 이제 트래킹 계속 잘하고 공부 많이 하면 내년은 오히려 2020년, 21년은 사실 공부하는 대로 안 됐고 이거 비싼데 왜 더 가지? 이거 싼데 왜 더 떨어지? 그럴 거잖아. 근데 이제 내년에면 좀 약간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뭐 정상화라기보다는 뭐 시장은 항상 답입니다. 시장이 뭐 제가 틀린 거지 시장은 항상 옳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이제 주식은 뭐 실적이 함수라는 걸 봤을 때 내년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우리 항상 대표님 저랑은 너무 긍정론자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기서 하다가 어떤 이벤트는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봤죠. 환율도 다시 갑자기 훅 치올라올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 환율 보시면 이게 장기 고점으로 보면 사실 1,500원대 뭐 이때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였고 사실 이때는 그때잖아요. 뭐냐 서프라임 때. 서프라임 때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였고요. 그때 1,620원까지가 갔을 때 고점을 보니까 별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뭐 환율 담당 오래 했습니다. 국가가 1,600원 정도까지 갔었네요. 1,620원인가 아마 그 정도 갔을 겁니다. 갔었는데 이제 쭉 밀렸다가 이제 여기 1,400 이번에도 50원을 뚫지 못하고 빠진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또 다른 대외 변수가 이게 사실 대외 변수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일 겁니다. 분명히. 그죠. 뭔가 전쟁이 더 확전된다거나 네. 어차피 인플레도 좀 꺾어져서 이제 내려오는 추세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예상이 있을 건데 어쨌든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걸로 이벤트가 터져서 다시 환율이 튀거나 그러면 주식이 좀 떨어지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그 환율 롱텀한 차트를 보셨는데요. 금융위 때 1620원 찍고요. 내려와서 계속 그 중간에 그 가격을 고점을 찍었던 게 1420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9월에 1320원을 돌파되면서 시장이 1444원까지 갈 때 시장이 급락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동안의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했죠. 그래서 지금 장에서 1300원 언저리에서 그 가격을 받아준 것도 이 고점 라인이 딱 지지가 되는 겁니다. 1320원. 지지와 저항의 개념. 그렇죠. 여기. 1320원 라인. 그게 1320원 언저리 됩니다. 돌파되면서 슈팅이 나왔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되면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거든요. 황 팀장 얘기한 대로 여기서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면 시장 분위기 바뀌죠. 완전히 바뀌죠. 요거 체크해야죠. 계속. 물론 당연히 체크하고 있고 요 흐름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가능성들은 항상 상존하고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사고도 그렇고 주시장 투자를 하면서 항상 100%는 없거든요. 그렇죠. 요 가능성도 높고 요 가능성도 높고 태세 전환을 바로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바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맞춘다, 뭐 틀린다 그런 개념이보다 아니죠. 철저하게 대응.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써놓고 가지만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나리오는 환율이 어쨌든 이렇게 토닥토닥 하다가 빠지고 시장도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이 내년에 실적이 뭐 어쨌든 금리 고점이고 내년에 한 번 더 쭉 밀릴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아직 반영 안 됐다 주가에 또는 지금 주가는 어쨌든 주가가 여기서 급등은 하진 않더라도 다 반영돼서 그걸 다지는 과정이 있 거다. 그러면 저랑 대표님 약간 좀 그런 주의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라이징 스타가 나올 것이다. 밀어 올라가는. 그럼요. 그 아무리 어려운 시장에도 주도주가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 때 잠깐 뭐 엄청 주가가 밀렸을 때도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 주도주였던 것처럼 시장이 좀 재미없으면 분명히 투자자들은 실적 좋은 주식들 또는 성장할 수 있는 주식들 그런 것들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주식이 될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여기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오늘 현장에서 가장 핫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이요? 근데 오늘은 시장이 사실 조금 뭐 중소형주만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위메이드 아니었어요? 위메이드. 그렇죠. 위메이드는 그렇죠. 그래서 가슴 아픈 거라서 아픈 손가락이라. 이제 위메이드에 투자된 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특히 주말 앞두고 주가 빠졌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사실 어제 위메이드를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월드컵이고 뭐고 굉장히 조금 잠을 많이 설쳤을 월드컵이 눈에 안 들어오실 거라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장에서 그 개장되고 나서 주가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뭐 축구까지는 잘 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걱정이신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여기. 황준한테 물어볼게요. 황준한테 오래 시장에 계셨고 주식 그 트레이딩 잘하시고 컨설팅 잘하시는데 지금 내가 위메이드를 가지고 있다. 오늘 못 팔았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죠. 어떻게 할 거야? 내일이라도 팔 것 같은데요. 하한가래도? 저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종목에 대해서 그 뷰는 똑같아요. 근데 원칙은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으면 지나간 거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악재 요소라든가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뭐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뭐 한 8대2 정도로 악재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그렇죠. 오늘 기준으로 한 20% 정도는 그래도 뭐 이게 뭐 희망적인 부분 살아 있다. 뭐 등등의 8대2 정도의 지금 호황제 구분으로 진행이 됐어요. 황 팀장께서는 월요일장 무조건 팔아야 된다. 저는 오늘까지는 그 기준이 맞았고요. 월요일장은 약간 시장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이런 패턴의 흐름의 종목들 많이 있었죠. 많죠.
뭐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뭐 감자도 있을 수 있고 최근까지만 아까 준비해 놓은 자료? 요거인가요? 제 거 화면에서 혹시 안 띄워주시나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최근에 감자. 그 감자 얘기가 나와서 에이프로젠 그 주가 뭐 흐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패턴이 있어요. 주가가 그렇죠? 뚝 떨어질 때 그 에이프로젠부터 먼저 보시죠. 주가가 하한가로 시작해서 장중에 쭉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물론 기본 원칙은 동시효과 하한가 파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팔아요. 그리고 장중에 올라갔더라도 그냥 한번 기분 나빴지만 그냥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근데 장중에 한번 들어줬던 종목들은 다음 날까지 그 가격이 받쳐주는 형태이고 한번 내립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그 주가 방향의 설정을 제가 검은색 그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예상 경로인가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첫 번째로의 저런 윗꼬리를 다는 양봉의 모습과 다음 날 한 번 더 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 그림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이전 이제 무상감자인데 패턴을 좀 크게 해서 봉으로 봐서 다음 넘어오시죠. 이건 비싼 똑같습니다. 그 엔소프트가 이제 중국 게임 기자 나오면서 하한가는 아니었죠. 근데 주가를 크게 두들겨 맞는 저기 그 흐름이 나왔던 시점이거든요. 이게 게임은 앞편이다. 그렇죠. 정확히 기억력 좋으시네. 게임은 앞편이다. 게임은 앞편이다. 그 얘기 나오면서 첫날 한 3% 빠졌을 겁니다. 뭐 거의 하한가 육박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70만 원, 80만 원짜리인데 그렇죠. 이게 12% 빠지면 뭐 우리가 체감하는 하락률은 거의 하한가라고 봐야 그럼요. 되겠죠. 특히나 이런 큰 주식이 그렇죠.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첫날 빠지고요. 둘째 날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 이렇게 늘어지면서 그 주가가 느슨하게 빠졌죠. 통상은 철오고 나서 옆으로 깁니다. 2번 빠지고. 이제 데꼬박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전문 용어들 많이 쓰시는. 하고 장대 항봉 있죠. 저거는 좀 내용이 있는 장대 항봉이죠. 그렇죠. 이거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이죠. 관련된 내용인데 저렇게까지 뜰 자리는 아닌데. 근데 절대 아니었죠, 사실. 그래도 뜰 자리입니다. 시점상으로 보면 과하게 뜬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혹시 한번 다음 화면 셀트리온 분식 기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한가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점점 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 그림에서 흐름을 보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안착, 반등, 저점 깨는 흐름. 그러면 유메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 올해가 무조건 빠질 겁니다. 올해까지는 월요일날 무조건 빠지겠죠. 그러면 화요일날 들어줄지 수요일날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줘요. 그 과정에서 시차, 그러니까 화수목 출렁출렁 옆으로 기면서 늘어지면 뭐 다음 주 월화수 정도의 센 반등이 나오겠죠. 그게 좀 약간 투기적인 수급들이 그렇죠. 일정 부분 빠졌다라면 분명히 그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측면에서 스캘퍼들은 들어오죠. 들어오고 제가 유메이드 주가를 좀 오랜 기간 추적해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터진 건 NFT 쪽에서 터졌는데 메타버스는 궁극으로는 될 재료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기 업종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종들, 뭐 오늘 HB 솔루션이나 유프렉스나 그런 주도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위메이드만 사실 이게 뭐 사실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 좀 논외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위메이드에 있어서 위믹스는 절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P2E 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하는 코멘트네. P2E. 그래서 제 생각은 월요일 날 급락의 상황이 나오면 월요일 날은 팔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가격은 한 번 더 준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그 가격 팔아도 안 팔더라도 그 가격을 한 번 준다. 더 내려갔다 올라오더라도. 그러면 나올 만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팔아도 된다. 라는 측면으로 저는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왜냐하면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말에 잠 못 잡니다. 못 자죠. 가족들하고 식사 못 합니다. 전 그래서 그랬어. 사실. 약속 못 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오게 평범한 삶이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희망 고문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주가 빠지는 것은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은 또 이후에 준다는 거죠. 주니까 좀 더 확인하고 그 가격에 팔아도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내용으로 이제
위메이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내용이 어떻고 뭐 대표가 무슨 말을 했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수습 잘해야 되거든요. 카카오와 관련된 주식들도 사실 좀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좀 밀렸고 뭐 담보대출 반대 나온다 만다 하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내려갑니다. 네, 한 번 내려갔지만 결국 여기까지 자리는 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 앞전 여기 말씀하시는 거 거기 내려왔죠. 네. 근데 카카오는 세게 주진 않는데 여기서 준다는 거죠. 네. 원래는 저게 더 높이 줘야 되거든요. 이때 사실 8, 9, 10 사실 지금 시장도 많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더 내려갑니다. 저점을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팔아도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하락에 그러니까 월요일 하락에서의 끝자리에 파는 게 아니고 좀 더 확인하죠. 지금까지 왔는데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거죠. 그 가격은 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나 더 빠지니까 그때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이 카카오페이를 이 저점에 사셨던 분들이면 단기 더블도 났던 참 가슴 아픈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서 수익 내는 경우가 있고요. 뺐다가 올려서 수익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죠. 방법적인 부분들 그렇게 많은데. 위메이드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결국은 이제 실적 수급 이제 그런 것들 실적 특히나 내년 보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제가 특징적으로 제가 준비한 섹터는 어느 쪽이냐면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제가 약한 부분이니까 한번 설명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거 제가 리포트 몇 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뭐 다 각 증권사들별로 나온 겁니다. 좀 이건 10월 14일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이기도 하고요. 네네. 여기 나왔던 뭐 탑픽으로 나왔던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DNT, 그다음에 뭐 A프로, 그다음에 CIS 뭐 이런 종목들인데 결국은 지금 그 셀 3사들 있죠. 셀 3사들은 요게 아닌가요? 요 리포트가 참 제목을 잘 잤습니다. 그 많은 싱하를 누가 다 먹었을까? 혹시 이 책 아세요? 박은서 작가님의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전기차 시대 그건 지금 누가 다 먹을까? 누가 과연 그 르네상스를 지배할 것인가인데 요즘에 시장에서 어느 증권사 레포트가 가장 저 때는 요즘에요. 신한이 정말 레포트 잘 썼거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잘 썼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잘 썼나요? 지금은 저 하나 KB 좀 많이 참조하고 있고 KB? 아니, 다 읽습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다 읽습니다. KTB가 원래 잘 썼거든요. 리서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뭐 리서치가 돈이 안 되니까 많이 잘라서 이제 약해졌는데 KTB가 굉장히 강했고 좋았고 했는데.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에 이제 많은 기사들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미국에 일단 공장을 짓습니다. 보시면 24년, 뭐 25년, 24, 23년, 22, 23 지금 단계적 확장하겠다. 25년까지 계속 증설이에요. 그러면 공장 지으면 뭐가 나옵니까? 공해물질 거기 뭐 넣어야 돼요? 다 장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리포트들 쭉 보시면 이거는 여기가 더 잘 돼 있어서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정리 이쪽이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어딨나요? 잠깐만요. 이제 어느 향 쪽 이제 어디가 들어간다. LG 향, 그다음에 SK 온 향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어디가 들어갈 건지 지금은 사실 이거 양극재, 음극재가 상대적으로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잘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향 DNT, 그 다음에 여기는 A프로는 여기는 없죠. 여기 A프로 여기도 LG 엔소 여기도 있고요. 이런 장비들 다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수주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면 어제 A프로가 수주가 좀 나와서 요거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A프로가 이제 요 윗골이 사실 좀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지금 2,200억대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제 수주가 나오고 나서 30분 동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왜 정지가 됐냐면 매출의 몇 프로에 있는 그렇습니다. 보시면 1,000억대. 오 크다. 그죠? 근데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 1,000억대. 심지어 이게 사실 그 장비를 공급하는 기간이 길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년 10월까지입니다. 10월 달. 차트 한번 좀 길게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주봉입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안 갔네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장비가 2020년, 2021년 뭔가 그 소재에 움직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 15년, 16년 그때도
장비 업종들이 한번 세게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로 장비 업종들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은 있었지만 뭔가 주도주다 하는 개념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2차 전지 장비 주식들은 아직 뭔가 장비가 주도주다 라고 약간 뭔가 수급이 확 치고 들어갈 만한 깨끗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2차전지 A-프로랑 2차전지 소재장비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네. 왜요? 제가 반도체 소부장 좀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 또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해야 돼요. 네,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단은 탑이라고 하는 애들 사고 그다음에 공부, 그다음에 비중 조절. 그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에요. DNT나 A-프로 그다음에 유일 에너테크. 네, 이거 SK 온향입니다. 오늘 조금 느낌 좋았는데 요거 괜찮죠? 이 주봉인가요? 네, 주봉이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50주선 추세 전환하는 50주선 이제 간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 일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매집도 잘 돼 있고 잘 관리해 나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 그래서 리포트 이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SK온 헝가리 요 기사네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60만 대 니켈 공급망 구축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바로 그러면서 이제 장비 쪽 A-프로가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A-프로 이런 주식이 안 갈 리가 없다. 이거 뭐 일단은 한번 사보고 공부해도 늦지 않다. 일봉상이거든요. 거래량이 200만 주인가요? 300만 주? 요거는 거래량입니다. 예. 지금 오늘 200만 주 아니고요. 오늘 100만 주 많이 터졌어요. 어제 많이 터졌어요. 어제. A-프로 그다음에 DNT가 오늘은 흐름이 좀 더 좋았습니다. DNT도 밑으로 달았지만 여기 있는 모습이고 이제 뭔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느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얘기로 넘어가면 올해 별로 안 좋아요. 올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내년 바뀌었어요. 내년 내후년. LNF가 초기에 이랬거든요. LNF 제가 4만 원대. LNF 진짜 끈질기게 갔죠? 그죠. LNF 보시면 이것도 연간으로 놓고 보면 이때 봐보세요. 이때 적자에서 흑자 돌고 그다음에 빵 튀었잖아요. 턴 어라운드라고 하죠. 네, 그죠. 턴어라운드라고 하잖아요. 흑자 전환을 했는데 2021년에 주가가 이만큼 움직였죠. 근데 LNF 주가는 사실 2021년에 요만큼 많이 올라간 거. 그렇죠. 2022년에도 실적은 좋다라고 하지만 2022년에도 실적은 좋다라고 하지만 주가가 생각보다는 그 등락폭은 그거만큼 사실 부응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기에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뭐 올해도 나쁜 성과는 아니지만 가속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DNT 이런 종목들은 올해 내년 이제 시작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정리해서 제가 그 접수를 할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A-프로나 뭐 등등 종목들은 장비주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전지 장비주고 아까 얘기했던 건 소재 관련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장비주를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다. 그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장비주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비싸죠. 근데 성장주의 공식이잖아요, 사실. 비쌀 때 사가지고 싸게 사는 거, 쌀 때 파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장비주들을 충분히 한번 매매, 뭐 지금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정도도 충분히 뭐 내가 이거 바이앤홀딩 못하겠다라고 해도 구간마다 뭐 한번 슈팅 쫙 주면 그때 한번 팔고. 장비주가 최근에 따라가지 못한 것은 공장이 포화 상태여서 그랬던 건가요? 저는 그것도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증설에 대한 계획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급들이 더 매력적인 게 있었던 거죠. 그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의 돈들이 이제 이쪽 충분히 싸고 이제 성장성 보이네. 하니까 이제 좀 뭔가 수주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하고 시작했어요. 반도체 소부장도 이 소재가 먼저 한솔케미칼에서 소재가 먼저 쭉 당겼거든요. 그 다음에 장비주들이 이제 쫙 따라갔습니다. 근데 장비주들이 그 이후에 뭔가 익사이팅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재는 계속 들어가지만 장비는 사실 이제 주기가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장비가 뭔가 제가 2014, 15년 때 겪었던 그때의 느낌이 냄새가 살살 나서 한번 제가 추적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된 증설 기사들 SK온,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의 뭐 IRA든 등등에든 공장을 여러 증설을 할 거고 공장을 세우게 되면 장비를 당연히 입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과 수혜가 예상되는. 그렇습니다. 제가 IRA 관련해 가지고 아주 살짝쿵 공부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리포트 하나솔루션과 관련된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 주 사실 하나솔루션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엊그제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아래 IRA와 관련된 내용. 물론 지금 이제 태양 이제 2차 전지 재생에너지 쪽이 네네. IRA 수혜를 좀 볼 건데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가져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셀 3사들이 미국 공장을 짓는 거고, 네네. 그러면 그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증을 받는 쉽게 말하면 보증을 받는 거니까 이제 그 하나그룹의 3세가 그 김동관, 네, 하나솔루션 대표가 김동관. 연배가 아마 같을걸요? 아 그런가요? 저는 83년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좀 되게 씁쓸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괜한 말씀을 하셨. 그 김동관 사장이 네. 그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이 하나솔루션을 밀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구정중학교 나오고 아마 현대고 나왔을 텐데 해외 유학하고요. 굉장히 똑똑한 남편이고요. 현대고가 학생회장 출신이어서 스마트하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굉장히 이 빠릿빠릿해가지고 아마 회사 키우는 데는 전략적으로 잘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평들이 있어요 업계에서.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저하고는 궁합이 잘 안 맞는데 저는 그래서 잘 매매를 안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 혹시 보유자분들이 계실까봐 지금은 좀 매매 구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태양광 쪽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네, 그래서 4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솔루션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3분기 실적 이제 올해 3분기,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확실히 화학 회사에서 태양광 쪽 회사로 매출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런 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Q셀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있고 다만 내년에 왜 제가 지금은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냐면 내년에 그 하나 갤러리아를 이제 분할 상장하면서 거래 정지가 있습니다. 한 달. 3월 30일. 꽤 오래 하네요. 예, 3월 1일 날 거래 이제 분할해서 이제 한 달인가를 아마 이제 거래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거래했는데 그때까지는 뭔가 깊게 뭔가 실어서 가기보다는 저는 아까 한번 실적 좋은 애들이 이제 쭉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포스코 홀딩스 24조잖아요. 25조. 근데 이거 9조거든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10조 넘었네요. 예. 지금 이제 10조 2천억인데 뭐 더 가볍잖아요, 사실. 그리고 태양광 얹고 있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뭐 내년에 그래도 아직은 매출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화학 부분이 조금 이제 내년 경기도 나온 우려로 좀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온다던가. 이번에 여기 이거 증제 한번 했죠. 했습니다. 유증 한번 했죠. 유증 한번 했는데 별로 안 빠졌나요? 안 빠졌죠. 예, 규모는 작았어요. 규모 작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주봉이고요. 예,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약간 새롭게 태어나는 회사라서 뭐 사실 많이 지금만 보면 사실 많이 올라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주가가 부담스럽고 지금 싼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는 점이라고 하면 근데 요때하고 요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솔루션의 캐릭터는 이제 바뀌었다고 봐요. 이제 바뀌는 과도기 구간 지금이. 하나솔루션이 삼성하고 빅딜하면서 삼성정밀화학이 하나솔루션의 전신인가? 아마 하나케미칼이었고 그 다음에 삼성정밀화학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헷갈리네요. 넘어가서 빅딜 해가지고 하나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건 한번 히스토리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몇개 오래돼가지고. 섞어가지고 아마 저기 만들었을 히스토리 겁니다. 있나요? 히스토리 보면 나올. 히스토리는 보시면 아마 뭐 그러네. 여기 보시면 똑똑하네. 삼성종합화학. 종합화학. 맞아요. 여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삼성토탈, 삼성종합 인수해서 큐셀 했죠. 빅딜에 성공했습니다. 하나가. 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케미칼이 됐다가 중간에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폴리실리콘 사건 떼버렸어요. 돈이 너무 안 돼서 원가로 거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듈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페로브스카이트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고 조금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예전에 한번 10년 전에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인수했으면 이제 그리고 사실 10년 동안 대우조선이 박박기였잖아요. 빨려들었죠. 만약에 그때 인수했으면 하나가 지금의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인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능성도 높고 이제 조선사들도 많이 어느 정도 개편도 됐고. 그렇죠. 이게 사운이 이제 운이라는 게 있잖아. 사운. 그렇죠. 사운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상승하려고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기운을 받는 약간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매매. 근데 약간 그런 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완전히 다른 이제 시장에서 충분한 주도주가 됐고, 네. 그죠? 주 하나는 뭐 말할 거 없고. 저건 뭐 하나, 아마 삼성항공에서 삼성항공 그렇죠? 인수한 네. 뭐 빅딜을 좀. 그래서 하나 치면 나오는 뭐 지금 최근에 뭐 하나 손해보험도 그렇고 솔루션, 시스템, 그다음에 하나 투자증권 그렇고 그래서 하나 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두 개. 그리고 한국화학 뭐 이렇게 3개 정도 주력은 분명히 조금 이제 회사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상장사 몇 개 안 되네요. 네, 상장사는 몇 개 안 됩니다. 네. 주력 계열사들은 사실 하나 솔루션,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개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 그룹주들은 아마 저는 계속 아마 방송하면서 계속 언급을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증권 직원들이 제일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다니십니까? 하나증권이요. 하나대투증권요. 네. 실없는 소리였습니다. 네. 끝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대본대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상한 거보다 중간에 많이 대본대로 하긴 했는데 뭐 드릴 말씀 뭐 다음 주 전망도 좀 하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그냥 간단하게 네. 뭐 아까 뭐 계속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도 이번 주와 같은 장세가 저도 지속될 것 같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코스피 지수인데 뭐 일단은 추세선 상단을 잠깐 넘어갔다 지금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만 여전히 이제 소형주들을 보면 소형주도 사실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말 이제 혼재되는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벤트 별로 없잖아요. 이제 블랙아웃 기간으로 곧 들어갈 거고 연준에서 그러면 다음 주 이제 12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금투세라던가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 정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비슷하게 실적이 내년에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뭐 단기 매수세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금투세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시죠. 네네. 네. 중요한. 네, 금투세 얘기 다음 주 정도면 좀 가닥이 좀 잡힐 거긴 할 텐데 저희도 좀 회사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빨리 조만간 아주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다음 주도 이번 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희는 이제 대표님과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동의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식이라는 게 뉴스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충분히 모멘텀 트레이딩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약했습니다. 그렇죠. 뭐 ABL 바이오가 최근에 좀 강했다가 좀 약했고 셀트리온 시리즈도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한번 쫙 올라갔다가 조금 밀렸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백신을 이제 생산 처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급락이 좀 나왔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등세들이 다음 주는 사실 조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는 종목들일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 흐름 좋았던 거, 그다음에 뭐 물류와 관련된 사실 이제 지금 막 파업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주식들도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여전히 네옴시티와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변동성을 사실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좋게 매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렴같이 살아있죠. 네. 저도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이제 트레이딩과 관련된 내용, 저도 이제 10주선하고 50주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저도 다음 주 요거 준비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주 10주. 또 붙으신 말 있으세요? 준비하신 것 중에? 아니 특별히 드릴 말씀보다는 그 위메이드를 다시 언급을 드리면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그 수익 났을 때 짜릿짜릿한 기분이 있는데 지금도 잔상이 많이 남은 게 손실 났을 때 큰 폭의 하락이 났을 때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말은 편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그러니까 리셋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리셋하는 게 10년차가 넘어가니까 리셋이 되더라고요. 월요일 장전에 다시 온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주말에 걱정하다 바뀌는 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 잘 하시고, 그렇죠. 멘탈 회복 잘 하시고, 술은 들지 마시고. 오늘은 금요일이라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주말에 잘 체력 관리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뭐 주중에 한번 뵙든 또 다음 주 금요일에 한번 뵙든지 간에 또 뵙고 오겠습니다. 하고 또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도 엣지 있는 또 수익 많이 나는 한 주간 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찐시황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유현 PB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대준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